네, 안녕하세요. 경도 세시사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4강은 경도 세시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경도 세시사는 총 40수로 구성된 시집입니다. 이 경도 세시사를 남긴 능양 박종선의 시문집인 능양시집에 들어가 있는 40수의 18세기 한양 풍경을 읊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도 세시사의 40수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경도 세시사가 있는 이곳은 바로 이 한양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읊은 대표적인 세속시 또는 기속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 세시사의 첫 장면은 경도라는 이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도는 서울을 뜻하는 한자 명칭인데, 이렇게 한자 명칭인데, 서울을 뜻하는 한자 명칭은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그 계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보통 우리가 속말로 그냥 세속에 부르는 이름은 서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오늘은 서울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있고 또는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이 서울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울은 한경지략이라는 책에 서울을 한자의 음가대로 서울이라고 썼습니다. 서울.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예전에 서울을 한성부, 여기가 한성부였으니까 한성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 그 지역의 원음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중국도 서울을 그대로 발음대로 으뜸 숫자에다가 그곳, 이것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래서 서울을 중국에서는 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역사성을 가진 것은 일단 경조가 있습니다. 경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경조라는 것은 이 한성부의 어떤 업무, 관청 업무를 이렇게 맡은 책, 우리가 말 펠람이죠. 그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조부지입니다. 경조부. 그러니까 한성부를 다른 말로는 경조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도 세시사의 경도, 그래서 경도는 지금 일본의 옛 도읍이었던 교토, 경도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동쪽의 수도, 동경이 지금은 이제 서울이지만, 일본은 거의 한 1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데가 교토입니다. 교토가 바로 한자로는 경도. 근데 이 경도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썼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경사, 경성, 경락 이런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한자 계열은 한양, 한성, 한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한성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모든 것이 모이는 곳, 으뜸이라는 뜻으로 수도 또는 수선. 그래서 김정우가 지은 만든 지도 이름이 수선 전도죠. 수선 전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도읍을 보통 명사처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에 간다, 또는 낙양, 또는 열양. 그래서 한양의 풍속을 읊은 세속지 중에 열양세시기가 있었죠. 열양 또는 도성, 도감, 도성 할 때 도성. 그 다음에 광릉, 이런 옛날에 초나라의 수도 이름이 광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자 이름으로 수도를 표시하는데, 이 경도는 경자 계열의 서울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요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도라는 이제 용례, 유독봉이 쓴 세시기의 첫 번째 경도 잡지 할 때 경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지지라는 책의 설명에도 서울을 뜻할 때 여기 경도, 그래서 경도를 해놓고 거기 한송부가 있죠. 경도. 그 다음에 동국 여지승남에도 경도에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도와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경도로 표기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렇게 경도 한성부. 여기가 경도라는 게 도읍이다. 그리고 도읍의 이름은 한성부다. 그래서 경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시입니다. 세시. 세시란 말은 원래 세속,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이제 세시풍속 할 때 세시풍속 이렇게 씁니다. 그 세시풍속의 줄임말이 세시입니다. 오늘도 세와 시와 풍과 소는 쓰지는 않겠지만 세라는 것은 1년 12주, 그러니까 12년마다 돌아오는 것을 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같은 큰 쪽에서 지켜야 될 어떤 법도를 풍이라고 하고 지역과 마을 단위의 독특한 그 지역의 풍속을 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시 풍속이 합해진 건데 책으로 쓸 때는 그냥 세시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동국 세시기, 여량 세시기 또는 중국에 있는 형초 세시기 할 때 여기 세시기. 그래서 경도 세시라는 것은 서울의 세속 풍시를, 그 다음에 이제 사가 남았죠. 사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로 어떠한 이 문학 장르의 하나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4구, 5구, 7구 등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함축된 정형화된 그런 글을 우리가 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후기에 들어오면 5구나 7구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5구를 4자씩 4줄, 그러니까 5원이 4구, 4구가 되면 절구라고 부르고 8구가 되면 율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구, 8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정형화됩니다. 이걸 시라고 한다면 사라는 거 뭐냐? 기본적으로 사라는 것은 이 노래입니다. 노래, 가요, 가곡. 여기에 가사를 집어넣어서 중국에서 당나라 송나라 때 유행을 했는데 악보와 악가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도 세시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노랫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태로 띄고 있지만 그 자체에 악보가 있어서 그걸로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도 세시는 시가 아니라 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도 세시도 기본적으로 노랫말과 연결되어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세시사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이제 이 경도 세시사를 쓴 바로 능양입니다. 능양 박종선은 서자로 태어났지만 집안이 대대로 경화 사족이고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일체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2000여 수가 넘는 시를 남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박명원이고요. 이 영조와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화평옹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0 몇 살 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화평옹주가. 그래서 이 부마는 정실 부인, 그러니까 를 못 얻게 됐습니다. 후처를. 그래서 첩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첩으로부터 능양 박종선이 태어납니다. 능양 박종선이. 그러니까 이 금성이 박명원과 화평옹주 사이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집안의 남자로 대를 이었고, 그리고 측실로 태어난 능양 박종선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시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박명원은 무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금성 땅을 봉지로 받아서 금성이라고 부르는데 영주의 부마죠. 이분은
1780년에 연행사로 청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때 팔촌 동생이었던 연암 박지원을 수행원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때 연암 박지원이 가서 그 유명한 열화일기를 남기게 되는 것도 종실 형인 박명원을 따라서 가면서 탄생하게 된 연행사고요. 또 1786년에는 결국에 이제 정조대왕은 박명원을 고무부라고 불렀거든요. 고무부. 그죠? 아버지 사도세자의 누이인 화평공주의 부인이기 때문에 고무부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공주가 고무니까, 그래서 이 사도세자 화평공주는 어머니가 같은 영빈씨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정조의 첫째 아들인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났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이제 문효세자의 상장례를 업무를 맡기도 했고요. 또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그 유명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등을 지금의 수원으로 천장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이제 그게 융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직접 했고요. 또 박명원이 죽었을 때는 정조대왕이 제문과 신도비명을 남겼습니다. 정조가 신도비명을 남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송시열하고 또 이 박명원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아마 최재공인가, 다산인가 최재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로 정조가 아꼈던 사람입니다. 이 바로 박명원의 아들이 바로 경도 세시사를 쓴 능양 박종선이 되겠습니다. 자, 능양 박종선의 경도 세시사는 이 능양 시집에 있는데, 능양 시집은 발견이 되질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 연암 박지원이 부촌 조카인 박종선을 위해서 시집에 서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서문이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에 남으면서 능양 시집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능양 시집서는 무지 유명한 명문입니다. 그래서 능양 시집이 연암집에 있죠. 연암집에 능양 시집서. 그래서 이 능양 시집서는 교재 제일 뒤편에 붙여 있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능양 시집서를 쓰면 이 능양 시집서는 2022년 6월달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국 모의고사의 지문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부촌 조카인 능양에게 건넨 시집 서문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2013년에 능양 시집이 세상에 출연하게 됩니다. 자, 대구 고서점에서 이 능양 시집이 드디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진품 명품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이걸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한 후에 2년이 지난 2017년에 16책, 그래서 약 2천여 수가 담겨있는 능양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능양 시집을 알게 됐고, 그 능양 시집 안에 담겨있는 경도 세시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능양 박종선은 연암의 조카이며 이동무, 박재교와 교우관계를 맺었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자, 그래서 능양 박종선은 조선의 이태백이라 할 정도로 많은 시를 남겼는데요. 이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금성이 박명원의 서자이다. 그 다음에 이동무, 박재거와 교류를 했고, 능양 시집에 약 2천여 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 경도 세시사 40수가 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전학당에서 경도 세시사 40수를 지금 공부하게 됩니다. 이 경도 세시사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서울 한양의 풍속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도 세시사는 1813년이니까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13년이 되는 그해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썼겠죠. 계속. 그러다가 이해 완성이 됐고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서울의 세시 풍속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고, 물론 한 1수부터 40수까지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하라도 부르는 정주라 부르는 거죠. 새 임금에게 진화를 올리는 정조부터 12월 말일날까지 제서까지 풍속, 기속 40수를 했고, 여기에는 민속, 제례,
놀이, 금기, 음식 등 많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도 세시사는 7원 절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자 7원이 4개의 구, 그래서 이걸 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 세시사의 40수는 제1수는 이미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진하래인데 진하래 가운데도 정월 1월 1일 임금에게 인사를 올리는 정조 또는 정하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진하래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수가 떡국, 병탕, 이것도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게 되는 강좌가 바로 윷놀이, 척사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는 여러 풍속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널뛰기, 그 다음에 이 데리고 있는 여종을 친척집이나 이런데 이렇게 문안 인사를 대신 보내는 것, 문안비라고 하죠. 이렇게 문안비. 비라는 것은 이 노비를 말합니다. 여자 노비. 그래서 문안비. 그 다음에 머리카락 태우는 소반. 그 다음에 신발 숨기는 풍속. 그 다음에 기곡제, 종묘제례, 입춘척. 그 다음에 세화. 1년에 한 번씩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연합장이 되겠죠. 세화. 그 다음에 자해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해낭. 이렇게. 자일과 해일. 해일에 이렇게 부적과 같은 걸 주는 걸 자해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웅치기. 그 다음에 귀발기술, 덧가리대, 다리밟기, 석전, 공차기, 화전. 이렇게 되면 이게 20수가 되겠고요. 21수에는 이제 성묘. 우리가 저기 보통 한식 때 성묘 가죠. 성묘. 그 다음에 4월 초파일 되면 등달기, 5월 단오가 되면 창포, 단오부채, 그네뜨기, 시름, 그 다음에 여기 삼청동에 가서 발 담그면서 깨끗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탁조 이렇게 있고, 밀수단, 그 다음에 이 복날, 대장국, 칠서, 그 다음에 불교 명절인 백중절, 그 다음에 토랑국 먹기, 국화주, 그 다음에 동지 팥주, 그죠? 그 다음에 납제, 이렇게 쥐 같은 거 잡아가지고 풍년을 기원하는 납제, 쇠고기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유기전 앞에 있는 피막길, 그 다음에 경신일, 경신일이 이것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해라든지 경신이 다 음양 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할 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래라고 하는 궁궐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수부터 40수까지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경도 세시사는 이 40수를 전부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도 세시사에 있는 여러 풍습을 시로 놨는데 그 중에 5수가 문안비입니다. 그래서 5533 협로강, 좁은 그 골목길 사람들이 꽉 찼다. 근데 왜 3355가 아니고 왜 5533이냐? 원래 3355잖아요. 이게 제 5번째 이건 5를 맞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인들 서로 문안하려고 문안비를 보낸다. 자, 울긋불긋하게 새로 차려입으니 지나가던 사람들 한가히 돌아다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5533 무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분이 무지 시적이고 이 사가 노랫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수는 다리밟기. 다리밟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광통교, 수포교. 광통교가 수포교죠.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의 다리밟기, 답교 이렇게 쫙 돼 있고요. 광통교에서 이렇게 다리밟기 오다 보면 바로 거기에 종루가 있으니까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겠죠. 이게 바로 17수 다리밟기가 17수가 되겠고요. 다음 26수는 그네떼기. 그네떼기 가을에 한다는 거죠. 추천. 그네떼기가 제 26수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6수가. 자, 그 다음에 40수 마지막 신기전이 나오죠. 신기전으로 화폭 퍽 하고 궁중에 물시계 소리에 밤귀포한다. 요즘 그 나라가 이 자경로는 이 창덕궁에 이렇게 자경로가 있었던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수까지 해서 경도 사시사를 전부 소개해 드립니다. 1수부터. 그래서 1수, 2수는 이미 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강좌가 이제 제 3수, 4, 5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도 세시사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 다음 강좌는 바로 척사입니다. 윷놀이라고 부르는. 자, 그래서 오늘 제 3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 4강에서 뵙겠습니다.